오늘 하루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진 영상입니다. 여중생으로 보이는 학생 둘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뒤에 서서 지켜보는 다른 학생은 담배를 피우며 지켜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학생이 뺨을 때립니다. 숫자 뭘까? 숫자 셋? 아니 미안해. 숫자 셋. 하나. 맞은 학생은 울음을 터뜨리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학생들을 의식한 듯 더 과격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빨리 트라이앵글 한번 해. 한번 해달라잖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내려. 1분 39초짜리 짧은 영상에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때린 학생은 사과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신상 털기가 이어지자 급히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이 지난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가만두지 못하고 제 손등을 꼬집듯이 긁적입니다. 손톱 갈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가 다 물었거든요.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매일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학년 초부터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군것질거리 계산을 떠밀었고 게임 벌칙이라며 춤을 추게 하고 그걸 몰래 촬영했습니다. 괴롭힘은 금방 물리적인 폭력이 됐습니다. 바나나 킥을 모래랑 돌을 섞었어요. 저한테 먹으라 시켰어요. 근데 지난 6월에는 식인종 놀이라며 흉기를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제 신장이나 얼굴 가까이 대면서 약간 신장을 도려내려는 시행을 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모두 실제 있었던 일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는 4명, 그중 2명에 대해 학급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가장 강한 전학 아랫단계 조치입니다.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람을 못 믿겠어요. 이렇게 낙태 처벌 받을 수 있구나라고. 가해자 중 하나가 성남시의원의 딸이라 학폭위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시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냈습니다. 학폭 신고를 하고 넉 달 만인데 피해자 측은 사과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어른들한테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피해 학생 측은 결국 고소장을 냈습니다. 늦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상처도 사안도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이 둘 키우며 남편하고 살던 그냥 아줌마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혐의가 있는 피해자가 되고 피고인이 되고 (2년) 전 경기 고양의 한 놀이터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A군이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또래 학생 B군은 경찰을 부릅니다. A군 어머니가 옷을 꼬집고 언어폭력을 한다는 겁니다. A군과 B군은 일면식도 없고 다른 학교에 다닙니다. 아이가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놀이터입니다. 미끄럼틀에서 시작된 다툼이 성당 쪽으로 옮겨졌고 아이의 신고를 받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당시 모든 상황은 CCTV에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 출동 전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A군이 놀이터에서 성당 쪽으로 달립니다. B군과 아이들은 A군 뒤를 쫓습니다. B군이 A군을 잡고 놓지 않더니 앞길을 막습니다. A군은 B군에게서 달아난 뒤 어머니를 만납니다. 저희 아이가 엄마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애가 이제 머리 끝에서 여기 막 상반신이 다 젖어가지고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성당 관계자 또래 아이들도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저희 애가 뭐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제 아이는 욕을 안 했다고 하고 성당이고 하니까 다들 이제 돌아가서 너네 놀이터가 놀아라 이렇게 했는데 막무가내로 막 사과하라고 하면서 A군 어머니는 일단 두 아이를 떼어놓고 달랩니다. B군 보호자와 대화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 연락처를 줘라. 부모님하고 얘기하겠다. 부모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B군 신고로 경찰이 와서야 상황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지구대에 출동했던 경찰이라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걔가 고소하겠다는데요?
B군은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다 다른 친구가 물을 쏟았는데 미끄럼틀 밑에 있던 A군이 욕을 하고 밀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는 경찰의 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A군 어머니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지만 B군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로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또래 아이들 진술은 들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2장도 뜯어봤습니다. 검사는 5줄짜리 공소사실에서 B군이 A군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하자 A군 어머니가 화나서 B군의 양쪽 팔을 붙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방을 던져 폭행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약식 기소하고 벌금형이고 100만 원이다. 납부해라. 뭐 이런 문자는 제가 받았습니다. A군 어머니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또래 아이들 증언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이들 3명은 B군이 시켜서 미끄럼틀 아래에 있던 A군에게 물을 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B군이 A군을 잡으라고 해서 같이 쫓아갔고 A군 어머니가 B군 멱살을 잡거나 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사건 발생 보고서엔 A군이 물을 뿌리고 사과도 안 했고 A군 어머니가 폭행했다고 적혔습니다. 경찰 보고서가 아이들 증언과는 정반대로 기록된 겁니다. B군 측은 뒤늦게 학교 운영위원장과 상의해 A군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결국 1년 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B군은 또 다른 학폭건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JTBC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라고 알려왔습니다.